이번 4강에서는 브래드보드와 지난 강의에서 언급했던 저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래드보드를 시뮬레이터에서 보시면 작은 브래드보드가 있습니다. 클릭을 해서 가져오실 수 있고 회전 버튼을 통해 구성 요소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는 한 가지만의 크기를 지원하지만 실제로는 사이즈 핀수에 따라 여러 종류의 브래드보드가 있습니다. 브래드보드는 이름 유래에서 보시다시피 빵판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전자소자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판을 최초의 빵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브래드보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는 빵판에 LED, 스위치, 배터리 등을 올려놓고 테스트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소자들을 한 곳에 둘 때는 브래드보드를 이용하면 좀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래드보드는 실제 PCB 기판에 납땜 등을 하지 않고 시제품을 만들거나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 시험용이나 실험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도구입니다. 브래드보드를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래드보드의 특징을 보면 기호 플러스, 마이너스와 알파벳 A, B, C, D, E가 가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로에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전원 공급을 위한 띠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있는 부분을 버스띠라고 합니다. 플러스는 전원, 마이너스는 그라운드를 의미합니다. 전원과 그라운드 모두 세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원선은 아두이노 보드에서는 5V, 3.3V, 디지털 입출력 핀 1에서 13과 연결을 하며 일반 부품들의 플러스와 연결합니다. 보통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접지선은 아두이노 보드에서는 GND와 연결하고 일반 부품들의 마이너스와 연결합니다. 보통 검정색 또는 파란색으로 표시합니다. 좌측 버스띠와 우측 버스띠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하고 싶으면 점퍼 와이어로 연결하면 됩니다. 회로 배선에 다른 색상의 전선을 사용하는 것이 나중에 프로젝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숫자와 알파벳이 있는 부분을 단자띠라고 합니다. 브래드보드의 알파벳과 숫자로 표시되어 만나는 교차점으로 정확한 지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C의 3, I의 4, F의 5와 같이 한 지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자띠는 부품을 꽂는 영역입니다. A에서 E와 F에서 J까지는 가로로 5개씩 금속으로 연결되어 있어 납땜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좌측 단자띠와 우측 단자띠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점퍼 와이어를 통해 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단자띠에 꽂는 부품들은 부품의 연결 부위를 서로 다른 라인에 꽂아야 합니다. 같은 라인에 꽂을 경우 합선이 일어나게 됩니다. 합선이 일어날 경우에는 해당 부품들은 동작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부품이 타거나 폭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라인에 꽂아야 하는 것만 지키면 브래드보드 1에서 30 어디에 꽂아도 상관없습니다. 간단하게 예시로 4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시를 들기 전에 퀴즈. LED와 연결할 때 저항은 어디에 연결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정답은 상관없다입니다. 저항은 극성이 없습니다. 보통은 왼쪽과 같이 저항을 LED의 플러스 쪽에 연결을 많이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퀴즈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아직은 브래드보드에 전자소자를 연결하는 것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LED와 저항을 사용하여 4가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예시 외에도 다양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시로 LED를 직접 디지털 입출력 핀과 접지 핀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로 LED를 버스띠를 통해 디지털 입출력 핀과 접지 핀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예시로 여러 개의 LED를 버스띠를 통해 5V와 접지 핀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예시로 여러 개의 LED를 각각 디지털 입출력 핀에 연결하고 버스띠를 통해 접지 핀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브레드보드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의 수업에 브레드보드를 자주 쓸 예정이기 때문에 직접 사용을 해보면서 확실하게 익혀보도록 합시다. 이제는 3강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저항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항은 이렇게 생긴 전자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항은 여러 가지 색상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항의 색상에 따라 저항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1kΩ이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100kΩ으로 변경하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옴의 단위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항의 기본 단위는 옴입니다.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억제하는 전자소자로 사용합니다. 전자소자마다 스펙에 따라 전류 허용 수치가 다릅니다. 만약 스펙을 넘은 전류가 전자소자에 과도하게 흐르게 되면 전자소자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전자소자의 스펙을 확인하여 저항 사용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LED의 경우 일반적으로 220에서 330옴을 사용하면 적당한 전류가 흐릅니다. 지난 3강에서 저항 없이 LED를 연결했을 때 너무 많은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저항과 전류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갑시다. 옴의 법칙은 V는 IR이라는 식이 성립됩니다. 식을 변환하여 I는 R분의 V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두이노에서는 전압을 5V로 고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저항이 증가하면 전류가 감소합니다. 이 원리를 통해 저항의 수치를 이용해서 전자소자에 적합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조절을 해줍니다. 저항의 크기를 잘 구분해야 적합한 전류를 흐를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항의 크기를 구분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저항의 크기에 따라 저항의 띠의 색깔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저항의 띠 색상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저항에 따라서 여러 줄이 표시될 수 있는데 보통 4에서 5개로 표시가 됩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4개의 띠로 구성된 저항의 경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띠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색깔에 따라 숫자는 0에서부터 9까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띠는 12제곱수를 나타냅니다. 검은색이 의미하는 숫자는 0입니다. 세 번째 띠에서 검은색인 경우에는 10의 0 제곱이기 때문에 1이 되고 갈색인 경우에는 10의 1 제곱이기 때문에 10이 되고 빨간색인 경우에는 10의 제곱이기 때문에 10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네 번째 띠는 저항의 허용 오차를 의미합니다. 전자소자마다 동일한 공정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오차가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발생하는지 표현한 것입니다. 네 번째 띠가 표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20%의 오차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차의 정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차 범위를 나타내는 네 번째 띠는 생략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20옴을 나타내는 저항띠의 색의 구성은 주황색, 빨간색, 갈색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첫 번째 띠는 10의 자리 숫자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띠는 1의 자리 숫자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 띠는 12 제곱수를 나타냅니다. 주황색은 3을 의미하므로 30, 빨간색은 2를 의미하므로 2, 갈색은 2를 의미하므로 12, 1제곱을 나타냅니다. 32 곱하기 10은 320옴입니다.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저항띠의 색의 구성을 보고 강의를 멈추고 저항값을 구해보세요. 파란색이 의미하는 숫자는 6이므로 60을 나타내고 검은색이 의미하는 숫자는 0이므로 0을 나타내고 빨간색이 의미하는 숫자는 2이므로 12제곱을 나타냅니다. 60 곱하기 100은 6000옴으로 정답은 6000옴입니다. 6kΩ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띠인 경우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5개짜리 띠인 경우에는 첫 번째 띠는 100의 자리 숫자를 나타내고 두 번째 띠는 10의 자리 숫자를 나타내고 세 번째 띠는 1의 자리 숫자를 나타내고 네 번째 띠는 10의 제곱수를 나타냅니다. 정밀도가 높은 저항일수록 띠의 수가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저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핵심만 알아보았습니다. 저항도 브레드보드와 함께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많이 보고 직접 사용해보면서 확실하게 익혀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과제는 브레드보드 예시를 한 번씩 따라 해보시고 이해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색띠 저항의 색이 빨간색, 빨간색, 검은색, 검은색, 갈색일 때 저항값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오늘 배운 브레드보드와 저항, 그리고 LED 두 개를 사용하여 교대로 깜빡이게 만들어보고 푸시버튼을 이용해 LED를 제어하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